학부모 모임에 다녀오면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질 때 있으시죠? 혹시 우리 아이만 너무 무심하게 키우는 건 아닐까? 학원을 더 보내야 하나?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뭐가 정말 우리 아이에게 최선인지 고민이 깊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 학원이 과연 우리 아이에게도 최고의 학원일까요? 그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가지고 사교육을 제대로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려줄 진짜 좋은 학원을 고르는 기준을 확실히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말입니다. 정말 학원에 다니면 성적이 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교육은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받지 않은 학생보다 성적이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생을 볼게요. 이때 사교육은 주로 기초가 부족한 하위권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메워주는, 즉 보충의 역할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성적을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과목별 차이도 흥미롭습니다. 수학과 영어는 중학교 시기, 특히 중위권 학생들에게서 성적 향상 효과가 뚜렷했어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효과는 점점 줄어들었고 중학교 3학년쯤 가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국어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중학생의 국어 성적은 사교육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오직 영향을 준 건 주당 독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도대체 어떤 학원을 보내라는 거냐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지실 겁니다. 저희 자녀 습관연구소에서 아이의 나이와 성적 수준에 딱 맞는 학원 고르는 법을 표로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자녀의 상황에 맞춰 꼭 필요한 학원만 선택해 보세요. 자, 그럼 이 표만 있으면 모든 고민이 끝나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고민이 더 깊어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진짜 사교육 때문에 성적이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학생의 잠재 능력이나 부모의 교육열 같은 숨겨진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보정하자 사교육의 성적 향상 효과는 기존 추정치보다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연구에 따르면 수학의 효과는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영어의 효과는 약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고등학생 단계에서는 그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연구가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버렸습니다. 모든 사교육을 뛰어넘는 성적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소를 말입니다.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즉, 아이가 스스로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 이게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학 과목의 경우 고3 때 주당 사교육 시간이 1시간 많을 때 수능 100분위는 평균 1.5점 상승했지만 혼자 1시간 더 공부하면 수능 100분위는 최대 4.6점, 즉 3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사교육의 약발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 분석 결과 고등학교 때 사교육에 많이 의존했을수록 대학 학점은 오히려 낮아지고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학생의 대학 학점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졸업 후의 소득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사교육 경험은 미래 소득에 아무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 1시간 더 많았던 학생은 취업 후 시간당 임금이 3에서 4% 더 높았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건 알죠. 근데 저희는 맞벌이라 시간이 없어요. 결국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실에 맞춰 당장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봤습니다. 첫째, 공부 루틴을 생활 속에 심어주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30분은 가족들이 모두 책상에 앉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앉는 습관 그 자체입니다. 둘째, 주당 최소 2시간은 아이 혼자 책 읽고 정리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한 번쯤은 나 혼자 해본다는 경험을 쌓게 하는 겁니다. 특히 국어 성적은 사교육과 무관하며 오직 주당 독서 시간만이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기억해 주세요. 셋째, 대화 방식을 바꿔주세요. 성적은 좀 올랐니? 대신에 오늘 뭐 배웠니? 어떤 게 어려웠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항상 말하듯 성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실천 방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모는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공부 습관을 만들도록 환경을 세팅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 생각만 바꿔도 사교육의 효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학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30분의 자기 주도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통해 더 이상 주변 말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바로 그 선택의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교육 고민에 더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